9월 1일 도쿄 34도, 나고야 36도, 오사카 35도, 9월 3일에도 33도, 나고야 35도. 8월이나 9월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뭐 가을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가을도 덥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덥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갱신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엄청 덥죠? 아이고 아직도 한여름이야 이렇게 느끼신 분 많이 안 계십니까? 그래요. 근데 조금 시원해졌다는 말도 있었는데 한국도 아직까지 더워요? 그렇죠. 한국도 아직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무리 덥다 한들 지금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맨날 천하 TV에서 뉴스가, 그러니까 다른 뉴스 제치면은 일반적으로 날씨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예요. 엄청 덥다. 그리고 하나, 너무 덥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 비는 물난리 난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교차로 나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9월 달부터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더 더울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이 지금 어느 정도로 덥고 이게 어느 정도 일본에서 좀 많이 문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한국도 물론 덥겠지만은 그냥 일본 보시면은 그래서 일본은 여름철은 여행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말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8월 하순인데 도쿄 도심의 최고 기온이 37도 초과로 올해 최고를 갱신했다. 37.2도 8월 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쯤 되면 슬슬 이제 그래도 35도 이상은 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니?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이걸 좀 크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9월 1일 도쿄 34도, 나고야 36도, 오사카 35도, 후쿠오카 34도, 삿포로 27도. 9월 3일에도 33도, 나고야 35도. 예, 그러니까 8월이나 9월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예. 요즘 그러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이미 과거 기록을 갱신했어요. 뭐 8월 한 달 동안에 35도 이상인 날이. 앞으로 더 갱신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의 피크가 지난 줄 알았는데 지금이 여름의 피크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갈 것이다. 여름이란 날이. 마치 진짜 동남아시아 날씨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일본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겁니다. 일본 기상청도 발표를 하죠. 신학기가 스타트되는 9월이나 10월에도 엄청 뜨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3개월 예보네요. 3개월 예보. 일본 기상청이 이름을 내거든요. 동일본 높습니다. 서일본 높습니다. 오키나와 높습니다. 뭐에 비해 높습니다? 평년에 비해 높습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계속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다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뭐 가을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가을도 덥습니다. 사실은 9월, 10월도 일본은 덥긴 더워요. 근데 그때보다 더 덥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는 여름이라는 기준이 어디를 잡아야 되냐.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죠. 여름방학. 일본도 있는데 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라는 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좀 있으면은 여름방학이 끝나는데 날씨는 35도를 넘었네. 여름방학을 왜 합니까? 너무 더우니까 학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여름방학을 하는 건데 여름이 길어지면은 여름방학도 길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본 국가적으로 좀 전체적인 일정부터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기사 자체가 정말 뭐 각종 기사가 있잖아요. 앞으로 2개월은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 같다. 언제가 되면은 한여름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특집 기사도 내면서 후지TV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넘어가면 아까 말한 뭐 방학도 문제지만은 뭐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일본 사람들. 예. 열사병. 바깥 방송에서 일본 덥다는 얘기할 때 늘 나오잖아요. 일본은 고령화사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다가 실려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날씨, 특히 더위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할 정도로 일본은 경보를 울리고 지진이란 거의 동급으로 칩니다. 이거를 재해급으로 항상 다루거든요, 날씨를. 그런 와중에 늘 나오는 이거죠. 뭐 이 기사는 제가 따로 퍼올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가 떠요. 에어컨 없이 열사병에도 참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열사병인가 틀어주세요. 아 근데 돈이 없어. 에너지 빈곤. 새로운 단어죠. 이게 무슨 단어? 일본 전기세 비싸니까.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난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로 버텨요. 근데 지금 선풍기로 버틸 날씨가 아니잖아요. 35도 이상이잖아요. 예, 어르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어쩌라고? 여러분, 일본에 이렇게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못 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격차 사회다. 이래가 이걸 또 취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 문제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 에어컨 시원한 거? 틀고 싶지. 돈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좀 이제 잘 사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캠페인도 합니다. 도쿄 에어컨 구입할 때 8만엔 분의 포인트를 준다. 나오죠. 고령자 등을 위해서. 이게 장애인과 고령자 대상입니다. 이거는 일본 지방 문건이라서 도쿄에 살고 있으면 이걸 받을 수 있네요. 제가 일본 콘텐츠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물론 홋카이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본에 거주한다. 무조건 도쿄에 사세요. 세금 똑같이 내고 받는 이런 혜택 자체가 레벨이 다릅니다. 이 도쿄 도의사가 단독적으로 저희 동네는 세수가 많아요. 돈이 많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 동네에 고령자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괜히 좀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에어컨을 새로 사실 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게요. 왜? 옛날 에어컨은 뭡니까? 열 효율이 안 좋아요. 전기 요금을 많이 먹어요. 시원하지도 않은데. 근데 요즘 최신형 에어컨은 전기도 조금 먹고 바로 틀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때 저희가 보조금 줄게요. 얼마? 최대? 일본 돈 8만 원, 우리나라 돈 80만 원. 에어컨 사는데 80만 원 1인당 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돈 뿌리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실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에어컨보다 최신형 에어컨 사면은 얼마? 월 7,000엔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한 달에 전기요금 차이가 우리나라 돈 7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 쓰면 뭐 3달 쓴다 하더라도 21만 원이잖아. 그거 몇 년 쓰면 뭐 금방 뭐 에어컨 가격 나오겠네.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옛날 에어컨 좋다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 전기요금 많이 먹으니까 새 걸로 바꾸세요. 근데 새 거 사기 너무 비싸.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죠. 예, 이걸 도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말이 나오죠. 우리는 보조금 안 줘요. 도쿄 옆 동네 치바. 우리도 너 지사 돈 좀 줘요. 저희는 도쿄가 아니에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지방의 빈부격차라는 게 존재하죠. 저희 동네는 아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삿포로는 왜? 저희도 이제 지방 재정적으로 적자인 동네니까 여기도. 예. 진짜 사는 지역마다 그 집안마다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일본에 살 땐 도쿄를 살아야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렇다면 뭐 더운 건 알겠어. 뭐 에어컨에만 집중해도 되나? 왜? 일단 나가서 더운 게 문제 아닙니까? 집에서 더운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날씨의 변화랑 더불어서 일본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게 몇 년 새에 좀 계속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일본의 바뀐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일본 여행 오신 분들 어머나 조금 한국이랑 다르네 라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이 아니고 오늘 도쿄가 35.8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양산을 쓰고 있죠. 이겁니다, 여러분. 양산 문화. 뭐 여성들이야 양산 쓰는 문화가 원래 과거부터 있었는데 요즘 일본은 너무 더워지고 있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남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예. 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네요, 정말. 예. 아까 뉴스 영상 여기에도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당연스럽게 양산 쓰고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좀 많이 좀 이제 일본 어르신들부터 이래가지고 부끄러워했어요. 왜냐면은 남자가 무슨 양산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양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성들끼리에도 옛날에는 있잖아요. 너무 미용에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조금 쓸 때 신경 쓰인다라는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양산이 넘어서 이제 뭡니까? 한국어로 뭐냐 이런 말도 있죠. 히가사단시라고 해서 양산 남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태양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예, 금발 태닝 남자인데 일본에서 그 남자의 좀 있잖아 마초적인 거 상징이 까만색 피부거든요.
여름에 다 태우고 하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일본에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이 있어요. 남자가 무슨 태우는 거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양산 쓴다는 것 자체가 야, 여자도 아니고 말이야. 쪽팔리게 말이야.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나 너무 더워. 이거 야 뭐 남자가 뭐 가오 잡고 뭐 야 뭐 그 얘래 야 쪄 죽겠다 야. 일단 햇빛부터 가려. 자외선부터 가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열사병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남녀 상관이 없이 이거는 써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문화적인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본 이런 거 잘 안 바꾸거든요, 여러분. 왜? 일본도 그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많이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그런데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 귀족처럼 양산 쓰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연산 남자.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느끼잖아요. 그리고 양산 쓰는 것도 덥던데, 솔직히. 이거 양산만 써도 되나? 어떤 나라입니까? 응용이 나오죠. 우리가 더울 때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 많이 있죠. 예, 아이고, 이거 있으면 그래 좀 얼굴에 대고 있잖아. 목에 대고 시원하대. 휴대용 선풍기 있잖아요. 양산을 쓰게 되면은 휴대용 선풍기가 들면은 서류 가방이라든지 휴대폰은 뭘로 봐? 할 게 없잖아요. 맞아. I have 양산. I have 휴대용 선풍기. 양산팬. 그렇죠. 이게 인기입니다. 이런 이제 양산 안에서도 좀 시원하게 보냅시다. 예. PPAP의 나라가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겠죠. 예. 이게 일본에서 거의 필수품으로 많이 자리 잡는다 하더라고요. 양산을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이적으로 붙이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또 조사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펜 달아서 이제 머리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이잖아. 예, 이거 있잖아. 이것도 일본에서 좀 많이 인기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하나가 유행을 하니까 그걸 좀 이제 진화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유행을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되더라고요. 예. 이게 그 휴대용 선풍기로 얼굴이라든지 몸을 식힌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산 쓰고 있으면 양산 안에 더운 공기가 그걸 좀 없애야 되니까 여기에 선풍기 붙인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예, 일본에서 이 여름철에 당연한 게 이거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일본 여행 오신 분들 일본에서는 목에 이거 띠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예, 이게 그나마 간이형입니다. 흔히 말해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갈 때 목에 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일본 도심에 걸어 다니시면은 여성분들부터 해서 이거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이벤트라든지 밖에서 뭔가 행사 있을 때 그렇죠. 쓰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약간 좀 이런 이제 천 형태인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참고로 워낙 많이 팔리니까 무인양품에서도 목 쿨러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소비세 포함 590엔 싸네요. 예,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집에서 이제 있잖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갈 때 쓰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많이 팝니다. 일본에서. 예, 정말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진화된 건 그렇죠. 목 선풍기. 예. 있죠, 이것도. 이것도 정말 많이 봅니다, 요즘. 예, 어쨌든 나가서도 시원해야 되는데 아까 저거 진짜 냉장고에서 그거 시원하게 하는 건 2-3시간밖에 안 가잖아요. 금방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좀 선풍기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꽤 많이 팔리는 상품이고 그리고 이건 저희가 예전에 박간의 방송 옛날에 다뤘는데 일본에서 뭡니까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누가 이런 거 누가 입냐라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안 입으면 바보지. 전문 용어죠. 공조 작업복, 공조복이라 이래가지고 쿨링팬을 다른 이런 옷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일본에서 정말 야 그걸 누가 하냐 이랬어요. 뭐야 이거라고.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거는 여름철 야외 작업하는 분들에게 must have 아이템. 필수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게 일본에서 불티나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진화를 합니다. 스페셜 에디션. 좀 비싸죠. 비싸네.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것이랑 다르게 좀 더 많은 팬을 달았다. 5개. 5개. 5팬. 우리 그 컴퓨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데스크탑 쿨링 팬이 옛날에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 그 뒤에 하나 뭐 달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너는 아직까지 팬이 하나 천장에도 달고 밑에도 달고 이제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진화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 저런 판매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게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좀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뭡니까? 좀 이제 약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특히 어른신일수록 왜냐면 그런 분들일수록 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여성다움, 남자다움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남자가 무슨 양산을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더운 거는 못 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역대급 더위로 일본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뭐 사람들마다 이제 뭐 양산을 쓰니 안 쓰니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있지만은 저 모든 게 일단 이 날씨에 기인하는 게 좀 크거든요. 바카네가 고지하는 홋카이도는 앞으로 다행히 뭐 9월 달은 뭐 30도 이하로 내려간다 해서 저희 동네 시원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일본 본토 지역에 사는 분들은 뭐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덥다 이러기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가 뭐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아까 에어컨도 왜 저렇게 계속 나오냐면은 일본 여름 진짜 전기 요금 비싸거든요. 예, 우리나라보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여름이 길어진단 말은 그걸 더 틀어야 된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그 요금이 더 나와. 그럼 생활에 압박이 돼. 생활비 예를 들어 그런 분들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 저소득층일수록 더욱더 큰 압박으로 다가와. 부자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질해야 되는 이런 뭔가 있잖아요. 더위 격차 이런 사람들 나오기 때문에 그게 현재 일본 사회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과거에 1억 중산층 그거를 표방한 나라였어요. 모두가 다 뭐 있잖아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살면서 회사 다니고 주택 아니면 짓던가 평범하게 삽시다. 토요일 다 같이 쉬고 평일에 일하고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단체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일본은 뭐예요? 여러모로 하나하나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의 격차가 정말로 이런 눈에 띄게 네. 벌어진 게 있어가지고 이런 역대급 더위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날씨도 문제지만은 다른 뭡니까 측면으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 의식, 남자, 양산 남자 라는 것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일본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